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요소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원리는 이런 겁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자인의 원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멋진 디자인이 되지만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누구 말 따나 좀 거시기 하죠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자, 이 디자인의 원리에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조화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다른 여러 디자인의 원리들은 결국에는 혹은 또 총체적으로는 조화를 위해서 이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 262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조화입니다. 자, 조화라는 것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화는 좁은 의미로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구성되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좀 더 크게 볼 때 작품과 그 작품이 놓여지는 전체 공간과의 조화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의 요소들 혹은 다른 원리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전체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작품의 최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기와 꽃, 그리고 꽃과 꽃,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색채 혹은 질감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멋진 작품이 되겠지만 뭔가가 하나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조화라는 건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떼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얘기하는 통일성. 자, 통일성은요, 하나하나의 요소들과 전체가 갖는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화점 매장들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습니다. 혹은 연초가 됐어요. 어떤 백화점이 막 디스플레이를 하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자, 1층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보통 여성복, 3층에는 남성복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들이 운영이 되는데 틀림없이 남성복 매장과 특히 유아복 매장과 여성복 매장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장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층마다 다른 건물로 보이는 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의 이미지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계절성 혹은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이벤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각각 다른 형태로 유아복 쪽엔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하고 여성복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다른 컨셉을 갖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하나의 이벤트는 이 연결고리만은 동일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결국에는 조화를 위해서,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작품에 있어서 이 통일성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균형이 됩니다. 자, 이 균형이라는 건, 작품의 균형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균형이 있겠죠. 용기와 사용되는 꽃들의 균형, 그리고 양쪽의 물리적인 균형, 혹은 또 전체적인 시각적인 균형, 이런 것들이 막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할 때 보통 물리적인 균형이냐, 시각적인 균형이냐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물리적인 균형은 두 개를 양쪽에다 놓고 양쪽 밸런스가 실질적으로 맞는 균형. 그리고 시각적인 균형은 실질적으로 무게가 얼마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양쪽이 동일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자, 둥근 원형의 디자인을 우리가 손으로 딱 이렇게 잡아서 들었는데 이렇게 잡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게는 양쪽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양쪽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잡았을 때는 양쪽이 동량이라는 것도 알고 들었을 때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진하고 어두운 색만 집중적으로 쓰고요. 한쪽에는 밝은 색만 쓰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진한 색이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이건 시각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균형은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균형에서 이게 흐트러진다면 그것도 좋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작품의 균형이죠. 자, 모두 디자인의 원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이제 규모가 나옵니다. 자, 규모라는 거는 디자인 자체의 크기하고 디자인 전체가 놓여질 공간의 어떤 이런 크기 비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가 크다, 작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스케일이라는 얘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공간과 그리고 사용될 공간과 작품의 크기의 비교 관계, 그리고 이 용기와 그 꽃들의 비교 관계, 그리고 어떠한 그 목적성에 맞는 그러한 크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다라고 혹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건물에는 같은 사이즈의 공간이라도 좀 높게 크게 가도 되겠지만요. 층고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라도 좀 약간 작고 아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규모가 되겠죠. 그냥 내가 좋다고 해서 난 큰 게 좋아. 그렇다고 해서 층고도 높지 않은 데다가 아주 크게 하는 건 좀 어렵거나 미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모 같은 것들도 디자인의 원리에 속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번에 비율이나 비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비율이나 비례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게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율은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비율을 얘기합니다. 디자인의 한 부분과 그 외의 다른 부분의 비율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기가 있고요. 자, 이 위에다가 이런 식의 뭐 디자인을 했을 적에 자, 이것의 크기나 무게감, 시각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비율이 잘 맞느냐. 즉, 이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약간 중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균형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비율이 맞았을 때 우리는 균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비율을 얘기할 때 하나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황금 비율이에요. 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이 황금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황금 비율하고 가장 유사한 수치인 피보나치 수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확하게 황금 비율은 1대 1.618입니다.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수식과 가장 비슷한 게, 자, 3대 5대 8. 즉, 1분의 2대, 자, 2분의, 자, 얼마가 되죠? 3대, 3분의 5대, 자, 5분의 8.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수가 이렇게 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치와 정확하게 3대 5대 8이 3대 5대 8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13, 그 다음번에 21 이렇게 가겠죠. 앞에 두 수의 합은 뒷수가 나옵니다. 앞에 두 수의 합은 다시 뒷수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이 수열은 지금도 가장 황금 비율과 근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수열은요,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보시면요. 자, A4 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정확하게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금 비율이라는 거는 무슨 뭐 미술이나 이렇게 조형에서만 사용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 눈이 봤을 때 가장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상 유래도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가장 흔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황금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비율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비율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원리 중에서 뭐 이제 균형도 맞췄고 뭐 규모도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비율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조를 어느 부분을 할 건지, 강조를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강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조라는 것은 작품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특정한 점 혹은 특정한 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품 내에서 강조는 꽤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는 강조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강조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액센트입니다. 자, 강조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포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서요. 한 점. 예를 들어 뭐 삼각형 디자인을 꽂을 적에 우리 눈을 잡아 끄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점, 이 점을 강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조의 영역은 이렇게 한 점이 아니라 자, 어떠한 특정하게 한 영역은 아니지만 한 점은 아니지만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것. 자, 이렇게 전체의 작품이 이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전체적으로 있어서 한 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강조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 한 부분에 장식성이 있게끔 강조점이나 강조의 영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에 비해서 흥미를 주는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그냥 악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작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작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강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강조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강조점이나 강조 영역이 되겠죠. 작품 내에서 이 강조점이나 강조 영역은요, 사람의 눈을 끌어당기고 작품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작품이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저 작품이 있네 하고서 쓱 지나가는 것과 뭔가 사람의 눈을 끌어당겨서 저기 뭐가 있나 한번 쳐다봐야지. 재밌네? 자, 이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조의 점과 강조의 영역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 나오는 게 리듬입니다. 자, 리듬이라는 것은 작품에 있어서 참 재미있게 만든다, 혹은 좀 더 흥미를 준다, 아니면은 뭐 흐름을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음악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음악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땅땅땅땅땅 이런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다면, 뭐 물론 그런 음악을 듣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은 훨씬 높낮이도 다양하고 뭔가 재미있는 뭔가가 있는 리듬감이 있는 음악을 점점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된 리듬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공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리듬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점차 공간도 변하지만 크기도 변하게 되는 리듬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흐름을 만들고 어떤 시각적인 경로를 만들고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운동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해주는 거예요. 색의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형태의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질감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는 연계입니다. 자, 연계라는 것은요, 제가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복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색도 반복을 하고, 형태를 반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리듬을 만듭니다. 작품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어질 때는 사람의 눈은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연스럽다,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것과 이것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중간 사이즈가 들어가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대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연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형태나 크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색도 가능합니다. 아주 진한 색깔, 아주 흐린 색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적인 색깔. 또 혹은 색이 오렌지색과 핑크색은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렌지색과 핑크색을 한꺼번에 쓰고 싶어. 이럴 때 오렌지와 핑크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약간 복숭아색 같은 거, 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연계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모두 다 리듬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페이싱 같은 것들도 리듬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대비라는 것은 제가 색상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대비에 대해서 꽤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비는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나죠. 형태의 대비,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질감의 대비,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 색상의 대비, 흐린 것과 진한 것, 혹은 명도가 낮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대비가 나는데요. 작품 내에서 이 대비라는 것은 작품을 굉장히 리듬감 있고 재밌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은, 대비가 너무 지나치게 강해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싸우게 되는 경우에는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싸울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 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결국에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대비라든지 이런 각각의 리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디자인의 원리들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디자인 전체의 조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장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단지 난 이거 대비 충실했어, 그러니까 싸워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처럼 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의 맥락도 뭐 리듬이 뭐다, 혹은 뭐 어떤 뭐 공간의 표현력에 해당되는 뭐 그런 리듬도 있다, 뭐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의 뭐 조화는 뭐다, 통일감은 뭐다, 이런 것들, 균형은 뭐다,
비율은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그것보다 이것들이 왜 총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나무는 보지만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한다면 디자인의 원리를 제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의 원리를 쓰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디자인을 하지 못한다. 나는 곧 하위장식가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리듬이라든지 다양한 디자인의 원리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늘 연습하고 늘 공부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 다뤄보시고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험과도 중요하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험과 상관없이도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고 늘 익히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 그 강좌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시고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해가 너무 어렵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예, 책에 나와 있는 메일에다가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홈페이지 같은 곳에다가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모쪼록 이 동영상 강좌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은옥이었습니다.